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다. 레이더가 눈이라면 엔진은 피와 근육이며 국가의 기술 수준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마지막 장벽이다. 스텔스 형상은 겉으로 보이지만 엔진의 온도와 추력과 수명은 숫자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계의 항공 강국들조차 엔진 앞에서는 늘 조심스러웠고 많은 나라들이 이 문턱에서 좌절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기체를 설계하고 항전 장비를 통합하며 조립과 시험 비행까지 수행할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지만 엔진만큼은 늘 외부의 영역으로 남아있었다. 전투기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심장을 스스로 만들어 넣을 수는 없었다. 그 간극은 단순한 기술 공백이 아니라 전시 운용과 수출 통제와 외교 압박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약점이었다. 엔진을 쥐고 있는 나라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는 사실은 현대 공중전에서 너무도 분명했다. 이 지점에서 KF-21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많은 이들이 KF-21을 한국형 전투기라고 부르지만 그 진짜 의미는 한 단계 더 깊다. KF-21은 단순히 새로운 기체가 아니라 한국이 항공주권의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가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그리고 그 선언의 핵심에 바로 엔진 문제가 있었다. 한국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한 가지 냉정한 질문을 던졌다. 우리가 언젠가 엔진까지 스스로 만들겠다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의 답이 바로 쌍발 설계였다. 단발 전투기는 비용과 정비성에서 매력적이지만 엔진 하나에 모든 것이 걸린다. 반대로 쌍발은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비용이 높아 보이지만 엔진 기술을 축적하고 시험하며 단계적으로 독립을 준비하기에는 훨씬 유리한 토대가 된다. 한국은 처음부터 가장 쉬운 길이 아니라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했다. KF-21의 쌍발 구조는 단순한 안전성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것은 엔진 데이터를 축적하고 고온 고압 환경에서의 재료 고동을 분석하며 향후 국산 엔진을 적용할 수 있는 공간과 여유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적 포석이었다. 즉, 지금 당장의 완성도보다 미래의 확장성을 먼저 계산한 결정이었다. 이 선택은 외부에서 보면 과감했고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동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산 제트 엔진이라는 단어가 공개석상에서 언급되기 시작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며 갈 길은 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한국이 엔진을 연구 대상이 아니라 주권의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 뉴스가 아니라 전략의 변화다. 엔진 독립은 단순히 부품을 국산화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투기의 생애 주기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며 그 순간 한국은 다른 위치에 서게 된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왜 KF-21의 쌍발 엔진 설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선택이 앞으로 한국 항공산업과 군사 전략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인가? 이 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왜 오랫동안 엔진 앞에서 멈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거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이 엔진 앞에서 멈춰 서 있었던 이유는 기술 부족이라는 한 단어로 설명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국제 질서와 통제 체계, 그리고 냉정한 힘의 논리가 존재했다. 제트 엔진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전략 자산이며 전투기의 성능을 결정하는 동시에 수출과 동맹 관계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한국은 오랫동안 이 구조 안에서 성장해야 했고 그 대가는 분명했다. 과거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 과정은 늘 비슷한 패턴을 따랐다. 기체는 도입하거나 공동 개발을 통해 확보했지만 엔진은 항상 특정 국가의 허가와 조건 아래에서만 운용할 수 있었다. 성능 개량이나 운영 조건 변경은 물론이고 수출 문제까지 엔진 제공국의 승인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전시 지속 능력과 직결되는 문제였다. 엔진의 수명과 정비 주기, 고장률과 예비 부품 확보는 전쟁이 길어질수록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다. 하지만 한국은 이 핵심 데이터를 온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 설계 도면의 일부는 접근이 제한되었고 고온부 핵심 기술은 블랙박스로 남아있었다. 표면적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었지만 심장부는 항상 타국의 손에 있었다. 이러한 구조는 항공산업 전반에도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기체 제작 기술은 축적되었지만 엔진 기술이 빠진 상태에서는 완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없었다. 엔진이 없는 항공산업은 최종 단계에서 항상 벽에 부딪혔고 국내 기업들은 조립과 하청의 영역을 넘어서기 어려웠다. 이는 기술자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의 문제였다. 한국 내부에서도 엔진 독립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시점과 방법이었다. 엔진 개발은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을 요구하며 실패 확률도 높다. 단기간 성과를 중시하는 환경에서
이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국은 오랫동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전략을 택해왔다. 이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주변 환경의 변화 때문이었다. 기술 이전 조건은 점점 까다로워졌고 특정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는 강화되었다. 전투기의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엔진이 묶이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든다. 한국은 이 지점에서 분명한 결론에 도달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엔진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바로 이 인식이 KF-21이라는 프로그램의 성격을 규정했다. KF-21은 과거의 연장선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시도였다. 엔진을 당장 국산화하지 못하더라도 언젠가 그 길로 갈 수 있는 설계와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설정되었다. 그리고 이 목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쌍발 구조였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옮겨간다. 왜 한국은 많은 제약 속에서도 KF-21을 쌍발로 설계했는가? 그 결정이 기술적 타협이 아니라 전략적 계산이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선택 과정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KF-21의 쌍발 설계는 감정적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한국이 처한 기술 수준과 전략 목표를 냉정하게 계산한 결과였다. 단발 전투기는 분명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다. 하지만 단발은 하나의 엔진에 모든 운용 리스크가 집중된다. 엔진 성능과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발을 선택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기술 축적의 폭을 스스로 제한하는 선택이 된다. 한국은 KF-21을 설계하면서 전투기의 현재 성능뿐 아니라 미래의 실험 공간을 동시에 고려했다. 쌍발 구조는 단순히 안전성을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두 개의 엔진은 서로 다른 운용 조건과 부하 데이터를 동시에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향후 국산 엔진 개발 과정에서 비교와 검증의 결정적인 자산이 된다. 단발에서는 얻기 어려운 데이터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출력 여유였다. 차세대 전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센서 융합 시스템이 추가될수록 엔진은 더 많은 전기 출력과 냉각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 쌍발 구조는 이러한 증가하는 요구를 흡수할 수 있는 물리적 여유를 남긴다. 이는 단순한 설계 문제가 아니라 미래 업그레이드를 염두에 둔 전략적 판단이었다. KF-21 개발 초기 단계에서 한국은 한 가지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당장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엔진 문제를 영원히 외부에 맡길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한국은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 우선 검증된 엔진을 사용해 기체와 운용 경험을 축적하고 그 과정에서 엔진 통합 기술과 열 관리 구조 진동 특성을 체계적으로 흡수하는 전략이었다. 쌍발 설계는 이 단계적 전략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두 개의 엔진은 장차 국산 엔진을 시험 적용할 때도 큰 유연성을 제공한다. 한쪽 엔진에 시험 요소를 적용하고 다른 한쪽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식은 위험을 분산시키면서도 실험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항공 강국들이 실제로 활용해온 방식이며 한국은 이 구조를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했다. 외부에서는 KF-21의 쌍발을 두고 비용과 무게 증가를 지적했다. 하지만 그 비용은 단기적 비용이었다. 한국이 계산한 것은 수십 년에 걸친 전투기 운용과 개량 수출 가능성까지 포함한 총 비용이었다. 엔진 주권이 없는 전투기는 언제든지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쌍발 구조로 축적된 데이터와 설계 여유는 그 제약을 하나씩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결국 KF-21의 쌍발 선택은 하나의 선언이었다. 한국은 빠른 완성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느리더라도 스스로의 길을 넓힐 수 있는 구조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의미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제는 단순한 설계가 아니라 전략적 결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쌍발 구조가 실제 기체 설계와 운용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점을 만들어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KF-21의 쌍발 구조는 도면 위의 선택에서 끝나지 않았다. 실제 기체 설계 단계로 들어가면서 이 구조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다. 가장 먼저 드러난 변화는 내부 공간 활용이었다. 두 개의 엔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체 구조는 연료와 항전 장비 배치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었고 이는 작전 반경과 채공 시간이라는 실질적 성능으로 이어졌다. 엔진 주변의 열 관리 설계는 쌍발 구조의 핵심 중 하나였다. 전투기에서 엔진이 발생시키는 열은 단순한 냉각 문제가 아니라 스텔스 성능과 직결된다. 고온 배기와 내부 열 축적은 적외선 노출을 증가시키며 이는 생존성에 치명적일 수 있다. KF-21은 두 개의 엔진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여론을 나누고 배출 경로를 제어할 수 있는 설계적 여지를 확보했다. 이는 향후 성능 개량에서도
중요한 자산이 된다. 구조적 안정성 역시 쌍발 설계의 직접적인 수혜 영역이다. 고기동 상황에서 전투기는 강한 진동과 비틀림 하중을 받는다. 엔진 하나의 모든 추력이 집중되는 구조보다 두 개의 엔진이 하중을 분담하는 구조는 동체 수명과 피로 관리에서 유리하다. 이는 단순한 안전성 차원을 넘어 유지 비용과 가동률을 좌우하는 요소다. 장기간 운용을 전제로 한 한국의 공군 환경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항전 장비 통합에서도 쌍발 구조는 이점을 제공했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데이터 처리 장치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전력을 요구한다. 쌍발 엔진은 발전 여유를 확보하기 쉽고 이는 시스템 확장성을 높인다. 지금 당장은 충분해 보이는 출력도 10년, 20년 후에는 부족해질 수 있다. KF-21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향을 택했다. 실제 시험 비행과 지상시험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쌍발 설계의 가치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 엔진 반응 특성 추력 변화에 따른 기체의 거동 진동 패턴은 모두 국산 전투기 설계 데이터베이스로 축적되었다. 이 데이터는 단순히 KF-21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차세대 기체와 국산 엔진 개발의 밑바탕이 되는 핵심 자산이다. 쌍발 구조는 전술적 운용에서도 차이를 만든다. 장거리 작전이나 해상 상공 비행에서 엔진 하나의 문제는 즉각적인 임무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두 개의 엔진은 조종사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생존성 문제가 아니라 작전 완수율과 직결된다. 한국처럼 해상과 산악이 혼재된 환경에서는 이 차이가 더욱 크게 작용한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KF-21의 쌍발 설계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수렴한다. 그것은 현재의 완성도와 미래의 확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다. 단기 성과를 넘어 장기 주권을 노린 선택이 실제 설계와 운용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쌍발 구조 위에서 한국산 제트 엔진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현실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산 제트 엔진이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목표이자 금기였다. 모두가 필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영역이기도 했다. 엔진 개발은 실패의 기록으로 가득한 분야이며 수십 년의 축적 없이는 결실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 과장된 선언 대신 현실적인 단계 설정을 택했다. 당장 완성형 엔진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엔진을 구성하는 기술 하나하나를 분해해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한국이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국산 제트 엔진의 위치는 분명하다. 완전한 전투기용 주엔진이 아니라 핵심 기술의 실증 단계다. 고온 고압 환경에서 작동하는 터빈 소재 연소, 안정성 고효율 압축기 설계, 그리고 정밀 제어를 담당하는 제어 계통까지 각각의 요소를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기반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KF-21의 쌍발 구조는 다시 한번 의미를 갖는다. KF-21은 단순히 현재의 작전 전투기가 아니라 기술 검증 플랫폼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실제 비행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엔진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점은 지상시험만으로는 대체할 수 없는 가치다. 엔진은 시험실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공중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되어야 비로소 신뢰성을 얻는다. 한국이 축적하고 있는 데이터는 단순한 성능 수치에 그치지 않는다. 장시간 운용에서의 열피로, 특성 반복 기동에서의 응답성 급격한 출력 변화에 따른 진동 패턴까지 모두 포함된다. 이 정보는 외부에서 구매할 수 없는 자산이며 국산 엔진 개발의 가장 현실적인 지름길이다. 쌍발 구조 덕분에 이러한 데이터는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다양한 조건에서 확보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한국이 이 과정을 공개적으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과도한 홍보나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단계별 성과만을 차분히 제시하고 있다. 이는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다. 엔진 독립은 단기간에 성취할 수 있는 성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종종 제기되는 질문이 있다. 왜 지금 당장 완성형 국산 엔진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답은 명확하다. 전투기는 실험 장비가 아니며 공군의 전력은 안정성이 최우선이다. 한국은 기체 운용과 기술 축적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속도를 늦추는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패로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경로다. 결국 한국산 제트 엔진의 현재 위치는 출발선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 가깝다. 이미 방향은 정해졌고 필요한 기반도 구축되고 있다. KF-21의 쌍발 설계는 이제 남은 것은 시간이 만들어낼 결과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변화가 한국의 군사 전략과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차례다.
한국이 엔진 독립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다. 이것은 군사 전략과 외교 관계, 그리고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다. 전투기의 엔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성능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권의 문제다. 언제 개량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수출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전투기 개발과 운용에서 늘 보이지 않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 기체의 잠재력이 충분해도 엔진 조건에 따라 제약이 발생했고, 이는 전략적 유연성을 떨어뜨렸다. 엔진 독립은 이 제약을 구조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다. KF-21의 쌍발 설계와 단계적 엔진 기술 축적은 한국이 더 이상 단기 운용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신호다. 이 변화는 주변국에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한국은 더 이상 특정 기술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위치를 노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군비 경쟁이 아니라 기술 주권의 확장이다. 엔진을 통제하는 국가는 전투기의 생애 주기를 통제하고, 이는 곧 전략적 자율성으로 이어진다. 산업적으로도 파급 효과는 크다. 엔진 기술은 항공기뿐 아니라 민수항공 우주에너지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고온 소재 정밀 가공 제어 기술은 다른 분야에서도 핵심 경쟁력이 된다. KF-21을 중심으로 축적되는 엔진 관련 기술과 데이터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넘어 국가기술 자산으로 축적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이 길을 조용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걷고 있다는 점이다. 과장된 선언 대신 구조를 만들고 데이터를 쌓는 방식은 느려 보이지만 가장 확실하다. KF-21의 쌍발 설계는 그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기반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결국 KF-21은 하나의 전투기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이 어디까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한 실험이다. 엔진 독립의 시작은 그 실험의 출발선이며, 쌍발 설계는 그 출발을 가능하게 한 신의 한 수였다. 앞으로의 성과는 시간이 증명하겠지만 방향만큼은 이미 분명하다. 엔진 독립이라는 개념은 종종 기술적 자립이라는 말로 축소되어 이해된다. 하지만 실제로 엔진을 스스로 설계하고 시험하고 운용할 수 있는 국가는 전투기의 성능을 넘어 전쟁의 방식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얻는다. 출력과 추력의 수치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력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권이 핵심이다. 한국이 KF-21을 통해 노리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한국 공군의 전력 증강은 항상 외부 조건을 전제로 움직여야 했다.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우수해도 특정 상황에서는 개량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었고, 수출 역시 정치적 변수에 크게 흔들렸다. 엔진은 그 중심에 있었다. KF-21 쌍발 설계와 국산 엔진 기술 축적은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다. 더 이상 완성된 제품을 사와서 쓰는 나라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운용 철학까지 스스로 정하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 변화는 단기간에 체감되지 않을 수 있다. 당장 전력 균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수치로 드러나는 성과도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선택은 한국 항공산업의 좌표를 바꾼다. 엔진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력 양성 소재의 산업시험 인프라는 하나의 거대한 축적을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히 군사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민수항공과 우주산업까지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다. KF-21의 쌍발 구조는 이러한 축적을 가능하게 한 물리적 공간이다. 엔진을 2개 탑재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 확보된 설계 여유와 시험 가능성이다. 한국은 이 여유를 통해 실패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엔진 개발에서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구조는 결국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든다. 쌍발 설계는 이 위험을 분산시키며 지속적인 도전을 가능하게 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시간이다. 엔진 기술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성의 문제다. 한 세대에 완성되지 않더라도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KF-21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지금 축적되는 데이터와 경험은 다음 전투기와 다음 엔진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한국은 더 이상 출발선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국제 질서 속에서 이 변화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파장을 만든다. 엔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는 수출 협상에서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공동개발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군사력의 과시가 아니라 선택지의 확장이다. KF-21을 통해 한국이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선택지다. 결국 KF-21 쌍발 엔진 설계는 하나의 기술적 판단을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답이다. 빠른 결과보다 느리더라도 지속 가능한 길을 선택했고, 단기 효율보다 장기 주권을 우선했다. 이 선택은
지금 당장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엔진 독립의 시작은 선언이 아니라 구조다. KF-21은 그 구조를 처음으로 현실화한 사례이며 쌍발 설계는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뒤 한국 항공산업을 되돌아볼 때 이 선택은 분기점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 KF-21과 쌍발 엔진이라는 조용한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서야 온전히 이해될 것이다.